이번 새나개가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전주. 반려견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은 등장. 누구냐 너? 저희 먼지는 포메라니안하고 치와와 믹스이고요. 호기심도 많고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얼룩무늬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 아기 때는 회색 무늬여서 먼지처럼 보인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지었어요. 2년 전 쌍둥이 남매의 간절한 바람으로 먼지를 가족으로 맞이했을 때 엄마 보호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는데요. 저희 세대가 거의 그렇듯이 실내에서 키운 세대가 아니라 마당에서 묶여있는 강아지를 키웠던 세대예요. 솔직히 어렸을 때. 그래서 그렇게는 익숙한데 집에서 한 공간에서 뒹굴고 하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솔직히 제대로 개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요. 조금 서툴러도 최선을 다해 먼지를 보살피고 있죠. 이렇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빼고. 새로운 장난감은 엄마 보호자에게 언제나 낯설고 어려운 법. 마음이 더 앞서는 건 먼지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급해. 다른 걸 공략해. 1번 문제가 안 풀린다. 왜 1번 문제만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다른 거에 힌트가 있다고. 함께 지내는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벗어. 에너지 넘치는 먼지를 감당하기에 초보 보호자로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먼지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식사 준비에 한창인 엄마 보호자. 어느새 냄새를 맡았는지 먼지가 주방에 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식탁 위부터 살피는데요. 어디 보자. 오늘 반찬은 어제랑 같네. 이번에는 조리대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너는 먹을 수 없어. 아니야. 엄마 보호자 옆을 지키며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바로 그때 바닥으로 떨어진 긴 부각 한 조각을 순식간에 낚아채는 먼지. 되게 재빠르네요, 근데. 네. 맞아요. 떨어지면 곳에 저희가 주우러 가는 찰나에. 그래, 기다린 보람이 있어. 어느덧 식사 준비가 끝나고 먹음직스러운 한상이 차려지자 먼지가 다시 기회를 노립니다. 잠깐만, 이게 왜 안 잡히지? 잠깐만. 음식에 대한 관심을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아, 왜 안 돼, 이게 진짜. 아, 열받네. 네. 자꾸 사람 음식 먹으려고 높이 점프를 하고 제가 음식 준비하는 동안에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계속 쓰이게 하니까 더 바쁜 것 같아요. 너네 방 일 아니야. 식탁 위 음식을 대하는 먼지의 적극적인 태도. 보호자가 한눈이라도 팔면 더욱 빠르고 거침없이 행동하죠. 오케이, 개꿀. 내려와. 안돼. 안 돼? 아니면 기다려? 이렇게 하고 뭐 근데 계속 먹으면서 저희가 계속 그럴 수는 없어서 잠깐 그때만 1분도 안 가죠. 더 답답한 것은 사료를 먹는 둥 마는 둥 음식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아싸 게이드. 안 돼! 먼지! 저! 상황이 반복되자 보호자들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지 앉아. 손 급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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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에게 절제력과 인내심을 가르쳐 봤지만 효과는 그때뿐. 보호자 식사 시간만 되면 다시 문제가 반복되죠. 내 눈치 보지 마. 기다려. 내 눈치 보다가 먹으려고. 이럴 때는 기다려가 되는데 다른 데선 기다려가 잘 안 먹혀.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더 힘든 시간이 있다는데요. 간식을 써볼까?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 기다려. 간식에 네카라까지 준비.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자, 뭐죠? 표정이 왜 저러죠? 발톱이 안 돼. 안 돼. 발톱이 너무 길었잖아. 시작과 동시에 격하게 저항.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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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만지면 한 번씩 이를 드러내요. 싫은 티를 너무 많이 내서 관리하기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잠시 후 먼지, 이리 와. 발톱 깎기 일단 중단. 간식으로 먼지를 달래봅니다. 이리 와. 응, 먹어. 그런데 간식 주는 방법이 조금 독특한데요. 가위랑 소독깎이랑 좀 친해져 보게 할까 해서요. 발톱 깎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보려는 보호자의 아이디어. 먹어. 하지만 쉽게 경기를 풀 먼지가 아니죠. 내가 무섭냐? 난 네가 무섭다. 먹어. 괜찮아. 충분히 간식을 먹이고 다시 관리에 돌입합니다. 소율아, 이거 같이 좀 하자. 소율이가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아까 네가 잡을 수 있어? 잡아봐. 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기다려. 무서워. 오, 무서워. 안 돼. 내가 잡으면 이걸 주는 거야. 알지? 이거. 아니야, 이거 줄게. 아니. 뭔지. 아니야. 시간은 벌써 20분이나 흘렀는데 자. 아직도 제자리 걸음. 아니야. 어차피 못 물잖아. 흥분하지 말고 괜찮아. 아이고, 보호자님 이러다 날 새겠어요. 전문적으로 미용하는데 맡겨볼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그 털 깎으면서 발톱도 같이 해주라고 몇 번 맡겨봤었는데 여러 군데 맡겼었어요. 왜냐면 처음 갔던 데가 좀 힘드네요. 그러더니 두 번째에는 다음엔 저희가 못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나중에는 중간에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같이 잡아주셔야겠다고. 또 다른 데를 갔는데 거기는 아예 시도도 해보려고 하다가 저희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 먼지를 받아주는 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총 4군데 갔었거든요. 근데 다 하면서 힘들었다. 근데 막 거품 물면서 싫어하니까 좀 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대로 실패하는 걸까요? 연우야, 먼지 발톱 깎게 나와.
아직 포기할 수 없다. 마지막 지원군 아들 보호자까지 합세. 최 보호자라는 아들의 등장에 먼지가 금세 얌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너 나오니까 꼬리 흔든다 그래도. 오빠는 내 편이지? 난 오빠밖에. 소율이가 간식을 하나씩 띄어서 줘볼래? 간식은 필수. 3인 1조로 역할까지 나눠 다시 발톱깎기를 시도하는데요. 과연? 싫어! 싫어! 알았다고! 날 가만히 내버려둬! 날 내버려! 못 갖겠어. 땀난다, 땀나. 좀 쉬어. 힘들겠다. 괜찮아. 앉아. 앉아. 쉬어, 쉬어. 앉아. 오랜 저항 끝에 먼지가 지친 기색을 드러내자 지금이다. 때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다른 발톱도 잘라냅니다. 대박. 아까 그렇게 난리치더니. 하지만 끝까지 방심은 금물. 계속 간식 주고 있어? 간식을 먹으면서도 소심한 저항은 계속되죠. 먼지 힘드니까 그만할까? 그래, 그만할게. 몇 개나 자를 거예요? 지금요? 4개? 1시간 동안 3명이 나서서 자른 발톱 겨우 4개. 발톱 한번 깎으려면은 정말 땀이 쭉 나요. 애썼어. 오늘 가장 고생했을 먼지를 위한 칭찬과 보상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자르던데요, 아까 보니까? 많이 해봤나 봐요. 엄마가 잘 잡아줘가지고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저는 안 힘든데 엄마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발톱과의 전쟁을 치르고 먼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산책에 나선 가족들. 밖으로 나오자 먼지도 금세 활기를 되찾는데요. 그런데 산책 5분 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천히. 앞서 나가는 먼지와 그 속도를 감당 못하는 보호자. 먼지. 천천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많이 좀 줄을 당기시는 것 같은데. 네. 자꾸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당길 때마다 제가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지가 끌으려고 막. 어느새 신호등 앞에 도착. 설마 여기서도? 기다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책 내내 늘 마음을 졸여야 한다는 보호자. 찻길로 가려고 한 적도 있었고 줄을 팽팽하게 해서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저를 끌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먼지의 무한 직진 본능 때문에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당기지 말고. 집에 돌아오다가 갑자기 당겨가지고 넘어져서 손이 끓여서 피가 좀 나서. 물론 저희가 막 질질 끌려갈 정도의 땡김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자기 땡기니까 저희가 가는 방향하고 반대로 땡긴다던가 그럴 때 저희가 갑작스럽게 반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고 나서야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먼지. 하지만 그 시간도 잠시뿐. 아니야. 기다려.
다른 개 보니까 저쪽에 개 있어가지고. 개가 있다고요? 어디예요? 기다려. 괜찮아, 괜찮아. 걔가 멀리 있어서 저래요. 네, 막 짖고 발 구르고 낑낑대고 막 가려고 그 개한테 돌진하려고 하고 짖으면서 물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크기 불문, 거리 불문. 산책 중에 마주치는 모든 개에게 격한 경계심을 보이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먼지. 괜찮아. 산책 때마다 흥분하는 먼지를 달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물을까 봐 저도 사실 너무 겁이 나기는 해요. 공원에는 이제 다른 개들이 많이 풀려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얘는 바로 공격성을 드러내니까 좀 눈치 꾸러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자꾸 안 가게 되고 그래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리 와. 어디를 자꾸 가려고 그래? 오. 어디가? 아니야. 안 돼. 안 돼. 먼 거리에 있는 개도 놓칠 수 없다. 우렁찬 목소리로 존재감 제대로 드러내는데요. 말리는 건 역시 보호자의 몫이죠. 같이 뭘 즐겁게 편안하게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데 서로 긴장해서 해야 되는 게 싫은 거죠. 겨우 2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먼지랑 앞으로 이 수배를 같이 살아야 될 텐데 정말 소중한 가족으로 화내지 않고 서로 즐거운 걸 많이 추억을 가질 수 있게 편안한 과정을 좀 같이 조율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아지 소리가 안 들리네? 말하자마자 딱 들리는군요. 네, 처음 보는 사람이야? 안녕. 안녕. 안녕? 오, 좋아. 나 마음에 들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 아유. 왜 그랬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원래도 이런 적 있어요? 네, 거의 90%를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정말 한 10%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좀 많이 만지거나 그러면 조금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영 인사 한번 살벌하네요. 지금 보면은 제 손에 지금 상처가 하나도 없죠? 자기가 이제 강도를 조절해서 하지 마! 하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우선은 한번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솔직한 감정 표현 뒤에 숨겨진 먼지의 속마음 함께 들여다볼까요? 넘치는 에너지를 자랑하는 천방지축 먼지. 수준급 점프 실력은 기본. 장난감에 대한 열정도 가득했죠. 너무 급해. 이런 건 아주 좋아요. 얼마나 자주 해주세요? 3일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놀이도 하루에 3-4번은 해줘야 돼요. 지금 에너지 보니까. 많이 해줘야 돼요. 진짜 많이 해주지 않으면 그 에너지, 남은 에너지를 문제 행동에 쓰래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문제 행동을 보였던 먼지. 천천히. 산책 중 줄 당김은 물론 낯선 개만 보면 흥분하고 달려들기 일쑤였죠. 아니야. 안 돼. 내내 먼지를 말리기 바빴던 보호자. 평소에 저렇게 하세요? 강아지가 짖으면? 네, 그렇게도 하고 저 없이 아이들만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딸은 주로 그냥 안아버린다 하더라고요. 우선은 짖고 있을 때 저 앞에서 뭔가 뭐 안 돼, 기다려. 아무 소용 없어요. 얘한테
그렇게 하지 마, 기다려. 들은 적 거의 없을걸요? 네. 그죠? 저희가 그냥 최대한 그 강아지한테서 시선 차단하기 바빴죠. 네. 당연하죠. 흥분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들릴까요? 무조건 멀어져야죠.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됐고 그 장소를 우선은 벗어나야 돼요. 줄이 있을 때는 더 잘 못 지내요. 산책 줄이 있을 때. 내가 가고 싶어도 줄 때문에 못 가고 아니면 도망가고 싶어도 줄 때문에 도망을 못 가면 흥분도가 더 높아져요. 먼지의 예민 반응 때문에 개들이 많이 찾는 산책 장소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 언제나 한적한 골목길을 걸어야 했죠. 강아지 놀이터에도 가봤는데 줄 풀르고 사실 처음엔 줄 풀르고 이게 무섭더라고요. 다른 개한테 너무 공격성을 보이니까. 그래서 몇 바퀴 돌다가 풀어줬는데도 역시 공격적이더라고요. 실제로 물었어요? 아니면 그냥 막 쫓아가면서 해요? 복불복이라서요. 본인이 냄새 맡으러 다가가서 그 개도 같이 냄새를 맡으려고 하니까 물으려고도 했고 또 이제 다른 개가 먼저 다가왔을 때도 또 물으려고도 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강아지 운동장은 사람으로 보면 어디예요? 강아지 운동장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는 곳 중에 똑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아, 뭐 클럽 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정확하죠. 네, 클럽이죠. 근데 얘는 클럽에서 잘 못 노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성향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 돼요. 얘는 이런 애다. 못 바꿔요. 그래요. 네, 우리 따님, 아드님 원하는 대로 바뀌어요? 그렇진 않죠. 얘도 똑같아요. 생명체고 더 바꾸기 힘든 게 말도 안 통해요. 그나마 이제 뭐 하게 된다면 독채 펜션 같은 데로 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좀 뛰어놀 수 있겠죠. 왜냐면 에너지 많은 아이니. 혼자 놀고 싶어요. 취향 존중 부탁드릴게요. 산책은 얼마나 나가요? 한 번에 한 40분 정도 하고 매일 나가기도 하고 아무리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나가요. 이틀에 한 번. 네. 적은 거 아시죠? 네. 얘는 지금 에너지가 진짜 많은 친구인데 사실 산책 하루에 2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얘는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산책이 매일 나가는 것도 뭐 시간도 딱 정해져 있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이면 얘가 오늘 나가는 거야, 마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우리가 설명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날 때 그냥 놀아야 돼요. 내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땡깡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 행동들이 막 짖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나가라고 사실 아이들한테 준 숙제예요. 네. 키울 때 너희들이 다 케어해라. 그지, 맞아요. 지금 보면 우리 친구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네.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저 같을 것 같거든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서 가장 많은 일을 맡은 건 우리 지금 보호자님이죠. 최대한 아이들한테 자꾸 하라고 하는데 안 하기도 하고 많이 그러죠. 정말 내 가족으로서 우선순위에 뒀다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빼고 할 거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요. 온 가족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은 필수라고요. 자, 먼지의 감정 표현이 최고조에 달했던 발톱 깎기. 아니야. 어차피 못 물잖아. 온 가족이 나서 시도했지만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아이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 못 깎겠어? 고개를 고정해야 돼요. 고개를 고정해야지 안전해요. 안 그러면 저거 여기 날에 얼굴 빕니다. 맞아요. 저기 끓혔었어요. 네. 발톱 같은 데도 끓이고. 네. 이리 와. 먹어. 나름의 대안도 마련해 봤지만 먼지에게 큰 효과는 없었는데요. 이리 와. 먹어. 이리 와. 먼지. 발톱 깎기 저렇게 뭐 간식 올려놓고 이러는 거는 발톱 깎기만 보면 도망가고 이런 친구들한테 네. 효과가 있어요. 발톱 깎는 아이들이 왜 싫어할까요? 그 느낌이 싫은지 한 번도 다친 적은 없거든요. 실제로 이 안에 신경이 있고요. 이거 딱 자를 때 이렇게 진동이 땅 하고 오잖아요. 그게 꽤 강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거 나는 뭔가 느낌도 이상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린 억지로 하죠. 뭐 털도 못 깎아. 그래서 만지기만 했는데 물더라고요. 동물들은 항상 내가 닥칠 일들에 대해서 과대 포장해서 생각하고 그 두려움이나 공포를 막 더 증폭해서 미리 예측하는 거죠. 이거 생존 전략이긴 하지만 아니면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잡고 해야 하거나 좀 재밌는 놀이처럼 만들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봐야 돼요. 한편 먼지에 무한 관심이 불러온 문제 행동도 있었으니 주방 곳곳을 다니며 호시탐탐 노렸던 가족들의 식사 메뉴. 자, 식탁 위에 음식을 차지하려는 듯 안간 힘을 쓰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뺏을 틈도 없이 즉시 입에 물고 달아나기도 했는데요. 아유 어떡하냐. 아예 대놓고 먹기까지. 내려와. 안돼. 내려와. 아 이것도 눈에 딱 보이는데 누굽니까? 범인이 누구예요? 분명히 이거는 범인이 있어요. 음식 저버릇한 거요? 저도 범인이고요. 네. 저희 아들이 많이 줬어요. 식탁에서. 네. 앉아. 일상을 살펴보던 중 먼지에게 무심한 듯 다정하게 음식을 나눠주는 아들을 발견. 밥도 나눠 먹는 사이였구나. 심지어 어찌나 자주 주는지 식사를 함께하는 수준. 이러니 주방을 떠나지 못할 수밖에요. 앉아. 엎드려. 엄마 보호자 역시 교육을 핑계 삼아 먼지에게 음식을 보상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가족이 만든 습관이었네요. 솔직히 한 번씩 저희가 본 음식은 아닌데 식재료는 한 번씩 줬어요. 이거는 간이 안 돼 있으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과일 같은 거 잘라서 조그맣게 조금씩 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음식하다가 계속 옆에 있으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우선은 식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식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포만감을 채우고 욕구 충족이 된 상태에서 더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건 식탐이라고 봐야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몸매도 지금 마른 상태고. 네. 그런데 왜 주방을 떠나지 못했던 걸까요? 그냥 여기가 보물창고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료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좀 자극적이고 맛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뭐 하면 이건 가져갈 수 있고 가족들이 준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거 교육을 안 돼요. 가르치는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 허구예요.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저희 강아지는 평생 겸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서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밥 먹을 때는 관심 가지지 않는다. 이 아이의 밥은 따로 먹을 건 따로 챙겨준다. 그래야지 그 규칙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지 서로 편해요. 내가 주고 싶으면 저는 따로 준비해 놨다가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줘요. 지금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시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저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키워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처음 키워보는 게 티가 많이 나죠. 아니, 모르는 거 투성이야. 근데 우리 보호자님이 은근히 제대로 배우면 잘하실 분이야. 그래요?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강아지들 얌전해 있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 애는 왜 이래?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린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강아지들을 착한 강아지라고 얘기해요. 네, 먼지 같은 애들은 MG 강아지고요. 설쌤이 인정한 새낙의 대표 MG견 먼지. 약간 우리가 특히 처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왜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알아도 우리 대하는 게 달라지고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먼지가 그렇게 큰 문제 행동을 가진 아이는 아니에요. 좀 안 배워봤어요. 우리가 먼지를 가르친 게 아니라 먼지가 약간 우리를 훈련시켰죠. 우리 가족들을. 내놔 하면 나오고. 그런 습관들 때문에 좀 문제 행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지금보다 더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솔루션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네. 먼지가 네. 이 발톱 관리할 때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잖아요. 네. 이제 그 솔루션을 한번 해볼 건데 가장 첫 번째로 스트레스 안 받고 놀이처럼 하는 발톱 관리 교육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준비물만 있으면 한번 교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사포를 나무 판자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거를 먼지가 스스로 긁게 할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하게 먼지가 어떤 거에 칭찬받는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클리커라는 도구를 쓸 거예요. 네. 우리 보통 칭찬할 때 칭찬 단어 뭘로 쓰세요? 옳지. 그쵸? 옳지 대신에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리가 되게 평소에 못 듣는 특이한 소리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내가 이 행동할 때 이 딸깍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간식이나 보상이 나오는구나. 그런 인식이 생기면 네. 먼지가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게 옳지가 되는 거예요. 아, 밖에서도 써먹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본격 솔루션에 앞서 클리커 소리에 적응하는 시간부터 가져봤습니다. 소리 날 때 조금씩 반응하는 게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네. 우리 진짜 재밌게 한번 놀이를 해볼 건데 이 안에다가 제가 간식을 넣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덮을 거예요. 네. 그래서 먼지가 발로 이걸 꺼내고 싶다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클릭할 거예요. 그게 잘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투명 컵에 담긴 간식을 보자 적극적으로 앞발을 움직이는 먼지. 지금 갈리는 거 보이시죠? 네네. 더 쉽게 재밌게 발질을 하면 칭찬받는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컵이 아닌 사포 위를 정확하게 긁어야 보상이 제공. 아직 클리커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잘하는 거예요. 발로 사포를 긁으면 클리커 소리와 동시에 간식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연습을 반복한 결과 제가 원하던 행동이 이 행동이에요. 양발로 네. 지금 보면 엄청 많이 됐죠? 네. 이게 지금은 간식으로 하잖아요. 네. 꾸준히 하면 이것만 가져오면 긁고 있어요. 그래요. 네. 새로운 발톱 관리법. 먼지도 마음에 쏙 들어가는 것 같죠? 발톱깎이로 발톱을 잘랐을 땐 날카롭게 잘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놀이처럼 하면 네. 부드럽게 돼요. 이번에는 엄마 보호자와 호흡을 맞춰볼 차례. 그렇죠. 아, 잘하셔. 지금 타이밍이 진짜 잘 잡힌 거예요. 네. 얘가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아서 얼굴에 만족감이 가득해. 우리가 발톱을 어떻게 순서를 먹이냐면 1, 네. 2, 3, 4, 5예요. 네. 앞발은 1, 2, 3, 4, 5가 있고 뒷발은 2, 3, 4, 5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발의 2, 3, 4, 5번, 뒷발의 2, 3, 4, 5번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앞발이 문제죠. 네. 네.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네. 세상 평화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먼지의 발톱 정리. 이제 앞발의 첫 번째 발톱을 해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 네카라부터 착용. 하지 마. 상황을 눈치챘는지 탈출을 시도하는 먼지. 아이고. 아이고 풀렸다 어떡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면서 구멍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이것도 놀이처럼 하시면 돼요.
간식을 먹기 위해 네 칼 안으로 머리를 넣는 순간 이렇게 연습을 시키시면 돼요. 제가 아까 영상을 봤더니 이제 잡는 방법도 조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고 네. 좀 안 좋아 보여서 네.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네. 차근차근히 한번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잡으면 네. 절대로 뺄 수가 없어요. 내 몸에 다 붙여야 돼요. 지금 세게 안 잡았어요, 저? 세게 안 잡았어요. 보통 이게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들 치료할 때 안전하게 잡는 방법이거든요. 발 만지고 옳지하고 간식 주세요, 계속. 보호자의 손이 닿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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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도 진정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발을 만지는 게 싫어요. 이대로 솔루션 진행은 어렵다고 판단한 설쌤. 숙제 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우선은 발 만지고 클릭하고 간식 주고 이런 연습이 꾸준히 좀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발톱깎이로 발톱을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클릭하고 간식을 주고 그 다음에 깎는 척하고 클릭하고 간식을 주고 그 다음에는 깎고 클릭하고 간식을 주면 돼요. 지금 먼지에게 필요한 건 충분한 시간과 연습입니다. 근데 사실 가장 쉽게 발톱을 관리하는 방법은 산책이에요. 산책할 때 너무 부드러운 데만 다니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같은 데를 같이 다니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하면서 네. 다 저절로 관리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산책도 조금 힘들어 하셨으니까 이제 한번 산책하러 나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산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지금 바뀐 건 하나예요. 줄이 예전에 쓰던 게 조금 짧아 보였어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를 주는 게 좋아서 너무 짧은 것보단 제가 딱 그 우리나라 법에 맞게 했어요. 네. 이제 한번 가볼 건데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제가 벌써 딱 줄을 잡은 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 좀 당기긴 한다. 네. 하지만 심한 건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신호를 잘 못 알려준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할 건 따라는 가주는데 네. 딸려는 가면 안 돼요. 네. 네, 되게 어렵죠? 우선 한번 볼 거예요. 차이를 한번 보세요. 네. 간식으로 먼지 불러보세요. 먼지. 이게 딸려가는 거예요. 아. 지금 방금은 제가 딸려간 거예요. 네. 따라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지. 이건 따라가는 거예요. 아. 딸려가는 거는 내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면서 팔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가는 게 딸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는 무게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팔꿈치가 내 옆구리에 좀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네,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렇게 잡으시고 오케이, 좋아요. 제가 간식으로 먼지를 불러볼 건데 딸려가지 말고 네. 따라와 보세요. 네. 먼지! 네, 따라와 보세요. 옳지.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다니는 거예요. 먼지가 알아야 돼요. 이 줄의 길이와 줄의 텐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느낌을 알고 내가 우리 보호자를 그렇다고 끌고 갈 수는 없다. 네. 라는 거를 먼지가 인지를 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뒤로 갔다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불러볼게요. 먼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오케이. 하나 또 이제 방금 딱 보였어요. 보호자님은 가자라고 할 때 다리는 그대로 있고 팔을 당겨요. 팔을 당겨서 얘가 와야지 가요. 제 팔을 잘 보세요. 옳지. 팔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팔은 고정, 다리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 다리가 움직이면 내 체중이 전체적으로 먼지한테 느껴지면서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를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왔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출발해볼게요. 지금 딸려가지 않고 따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 끈다. 네. 너무 끈다 같은 경우에는 네. 180도 턴 같은 거를 중간중간에 연습을 하면 좋아요. 네. 얘가 앞으로 끌면 안 돼. 가자. 안 돼. 안 돼. 이런 것만 하셨거든요. 네, 네. 이러지 말고 내 체중으로 다 아예 뒤 돌았다가 가고 뒤 돌아갔다 가고. 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날이 갈수록 끄는 게 줄어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줄 한번 잡아보세요. 편하게 하세요. 이거는 막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막 잡아 끼는 게 너무 보여요. 아, 앞에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줄 길이를 좀 그렇죠. 네.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진 보호자의 걸음. 네, 아주 좋아요. 줄 길이 조절도 잘하시네요. 어느새 신호등 앞 도착. 이곳에서도 얌전히 있지 못하고 계속 줄당김을 보였던 먼지였는데요.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 걱정되기도 했죠. 차라리 이럴 때는 우리가 연습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먼지, 앉아. 앉아, 기다려. 옳지. 앉는 교육 같은 건 돼 있는, 옳지. 이런 거를 계속 오히려 신호등 같은 데 앞에서 꾸준하게 해주세요. 보호자한테 집중하고, 옳지. 앉았을 때 주는 거예요. 신호등 앞에서 항상 간식 꺼내고 하면 나중에는 신호등 앞에 딱 오면 자기가 앉는 모습도 보일 거예요. 가자. 설쌤의 꿀팁으로 횡단보도도 무사히 건너갑니다. 먼지와의 산책. 다음 코스는 바로 동네 개들의 인기척에 공격성을 드러냈던 골목길. 아니야. 기다려. 문제 해결을 위해 가림막을 두고 대면도 해봤지만 다시 흥분하기 시작. 원래 강아지들끼리 만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식을 해보면 좀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만나라고 절대 안 해요. 그렇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자, 이럴 때 가자 하셔야죠. 옳지. 그냥 가세요. 네, 옳지. 지금이 옳지예요. 옳지. 원래 가던 방향으로 쭉 가시고 또 짖으려고 하면 그냥 가자. 얘가 쳐다만 봐도 가자라고 해야 돼. 짖기 전에 해야 돼요. 쭉 가세요. 가자. 자, 옳지. 옳지. 보호자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 지금처럼 한두 번 짖어서 흥분을 했지만 네. 보호자가 이렇게 잡아당길 때 그걸 따라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오히려 조금 하면 할수록 잘할 거예요. 그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가봐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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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먼지의 변화에 보호자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옳지. 옳지. 옳지 했으면 먼저. 줘야 돼요. 원래 여기 이렇게 다른 강아지들 짖으면 무조건 짖지 않아요? 네. 오늘 상당히 좋네, 지금. 보호자 리더십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저기도 강아지 짖는 게 있고. 네. 신경을 안 쓰네요. 너무 좋아. 얘 가자. 금방 잘할 거야. 옳지. 마침내 골목길도 안전하게 통과! 먼지 눈이 왜 이렇게 착해져 보이죠? 지금 오늘 먼지 제가 만나보니까 사실 하루에 가장 추천하는 건 네. 하루에 2번. 1시간씩 2시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힘들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총 1시간 정도는 네. 꼭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반려견을 처음 키워보시는 거라서 사실 2년 동안 되게 힘드신 것도 많으셨을 텐데 생각보다 제가 알려드리면 그걸 흡수하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잘하셨었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란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우리 먼지도 조금 더 보호자님이랑 소통한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우리 보호자님도 아, 먼지도 이제 나를 조금 더 믿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겁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네, 지금부터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쌤 방문 후 먼지를 위해 하루 2번 산책에 나선다는 가족들.
더불어 방향전환 교육도 하고 있죠. 옳지. 설쌤이 내준 발톱 관리 숙제도 잊지 않고 실천 중인데요. 옳지. 조금 친해진 것 같은데? 먼지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고요. 시간을 많이 못 내줬던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충분히 역량이 되는데 저희가 방법을 잘 몰라서 문제견으로 저희가 바라봤던 것 같아서 좀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먼지네 가족이 베테랑 보호자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룰루이는 육중한 몸에 바보 같은 얼굴이 있기 때문에 돼지 토끼? 당황스럽죠. 에너지가 폭발하니까. 근데 이거 완전 반전이죠. 산책할 때 발 안 걷고 안 나가려고 한다. 안쓰러워 죽겠어. 좀 움직여봐.